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렉션과 환경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오브젝트의 표면에 광택이 나거나 아니면 반사질감이 표현이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물이 비춰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맵은 environment라고 하죠. 리플렉션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 표면의 주변 환경을 조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듯 리플렉션과 환경 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은 환경 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먼저 자, 큐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살짝 이동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란히 큐브와 스피어가 적용이 됐고요. 이제 바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바닥은 크기에 제한이 없는 플로어를 만들어 봅니다. 자, 현재 오브젝트 중간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서 자,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현재 렌더를 걸어보면 특별히 없죠? 그냥 회색의 칙칙한 그런 느낌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질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터리얼 매니저에서 빈 곳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매터리얼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매터리얼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먼저 적용해 볼까요? 자, 색깔은 자, 먼저 자, 요 색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 재질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브라이트니스 값을 한 50% 정도만 해보죠. 자, 원래 색깔도 그대로 표현이 되는 당구온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큐브에 적용을 해주고요. 큐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복제를 해보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복제된 매터리얼의 색깔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고요. 역시 끌어다가 이번에는 스피어에 적용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 사용이 될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역시 컨트롤 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바닥은 그냥 흰색으로 가볼까요? 흰색. 역시 드래그해서 바닥 플로어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기본 매터리얼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렌더를 한번 해볼까요? 렌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반사 재질이 있는 요 바닥에 위에 위쪽이 배치된 큐브와 스피어의 모습이 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바닥에 사용이 된 매터리얼의 리플렉션 값을 좀 증가를 해봅니다. 한 80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반사되는 그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밝죠? 한 60 정도로 떨어뜨려 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처럼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물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림자, 즉 조명이 없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은 좀 덜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명 강좌까지 학습을 끝내면 조명도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자, 여기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 큐브 오브젝트를 보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밋밋한 느낌 들어요. 자, 여기 지금 스피어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죠? 약간 좀 평면적인 입체적인 오브젝트이지만 좀 평면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환경 맵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환경 맵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기 위해서
일단 렌더를 계속 여기에서 뷰포트 렌더, 렌더 뷰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가운데에 있는 렌더 픽처의 맨 아래쪽에 있는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켜줍니다. 켜주고요. 크기를 필요한 만큼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의 지금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을 지정을 해 놓고 작업할 때마다 그 렌더의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바닥의 모습 완전히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됐습니다. 자, 지금의 이 렌더 방식에서 우측의 화살표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는 렌더 품질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아래로 내리면 렌더 품질이 더욱 낮아집니다. 예,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렌더 느낌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을 때는 이제 품질을 낮춰서 렌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고요. 정확한 세부적인 모습의 렌더의 그 품질까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요 삼각형 슬라이더를 맨 위쪽으로 해서 가장 좋은 품질, 최종적으로 출력될 그 품질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당한 품질로 렌더를 걸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최상위로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환경 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환경 맵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죠. 매터리얼 자체의 환경 맵, 그리고 씬 전체의 환경 맵,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닥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 매터리얼이 선택이 된 김에 자, 여기에서 인바이런먼트 환경이죠.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환경 맵을 불러오는데요. 텍스처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이미지 개념이 아니라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텍스처 소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양들이죠. 뭐 벽돌 모양의 브릭부터 해서 구름 모양 등 뭐 그 밖에 뭐 타일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렇죠. 환경 맵은 주로 이제 촬영된 그런 이미지 소스, 환경 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이미지 소스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텍스처의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로드 이미지 버튼을 사용해도 되고요. 자,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리플렉션과 환경 맵이라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강좌죠. 자, 맵 소스라는 이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맵 소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조명이에요. 어디가 실내에서 촬영을 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을 때 주변에 조명이 비춰지죠. 즉 주변 환경을 스튜디오라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이미지 환경 맵이 필요하겠죠. 만약 야외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뭐 구름과 뭐 하늘, 나무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뭐 실내라면은 뭐 벽지와 뭐 커튼, 그 다음에 뭐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가구 등이 비춰지는 그런 환경 맵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열기. 자, 복사는 안 합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 환경 맵이 인바이런먼트에 적용이 됐습니다. 즉 해당 매터리얼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해당 매터리얼이 적용된 이 플로어 바닥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렌더가 자동으로 걸려져 있는 상태죠. 자, 확인을 해보면 바닥에 지금의 환경 맵 자, 인바이런먼트에서 적용이 된 이 환경, 이 조명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에 조명의 환경 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에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바닥에 적용이 된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주고,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 40% 정도씩 줄여볼까요? 자, 줄였습니다. 자, 줄이고 나니까, 자, 이쪽으로 좀 옮겨졌네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20cm, 20%. 자, 크기를 역시 줄였습니다. 자, 줄였고요. 위치. 자, 위치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적용이 된 지금 플랫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플랫. 자, 가령 여기에서 뭐 UVW 매핑 자,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지금 적용된 매터리얼에서 적용된 인바이런먼트는 지극히 좀 평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뭐 현재 바닥이 평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환경은 지구가 둥글죠. 그러니까 둥근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적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환경 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이제 매터리얼 자체에서 인바이런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환경 맵을 따로 차별화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해당 매터리얼의 환경 맵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바이런먼트를 일단 꺼주고요.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 환경맵 전체의 환경맵을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환경 툴 그룹에서 스카이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물론 스카이는 피지컬 스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피지컬 스카이는 시네마 4D 자체에서 구름이나 뭐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늘인데요. 뭐 제법 사실적인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직접 사용을 해주는 스카이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피지컬 스카이에 대해서는 그 활용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활용 강좌의 다이내믹이죠. 풍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다이내믹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스카이 적용을 해봅니다. 스카이 적용을 해보니까 배경이 이렇게 약간의 좀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자, 지금의 이 상태에서는 뭐 렌더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하늘에 뭔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늘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길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스카이는 그냥 하늘에 대한 개념,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 맵이라는 게 스카이에 적용이 돼야지 그 스카이 주변에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변화되는 모습 확인을 해보면서, 자, 역시 지금처럼 새로운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스카이에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에디터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뭐 텍스처를 불러와서, 지금의 요 텍스처를 스카이에 적용을 해서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지금의 방법은 좀 옳지 않죠? 환경 맵으로 사용이 되는 매터리얼은 컬러하고 스페큘러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루미넌스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체 발광 효과를 위해 사용이 되는, 요게 사용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이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있죠. 태양에 의해서 모든 이제 빛 에너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느낌, 이렇게 발광이 되는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환경 맵을 사용할
경우라면 지금의 루미넌스만 체크를 해서 텍스처 소스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한번 적용해 볼까요? 드래그해서 스카이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스카이에 적용을 해 보니까 이 주변, 그죠? 배경 한번 보십시오. 스카이가 지금 지구, 둥근 지구의 전체 모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주변에 스튜디오의 느낌, 자,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브젝트의 표면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씬 전체에 환경 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씬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오브젝트에는 지금의 요 환경 맵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 그리고 큐브의 표면, 그리고 스피어의 표면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맵을 사용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이제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가령 스카이를 꺼보면, 자, 이렇게 밋밋한 느낌, 스카이를 켜보면 보다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참고로 스카이가 적용이 됐을 때 항상 이 배경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렌더를 걸어보면 이 배경이 표현이 되죠. 이 배경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제 컴포지팅 태그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측 마우스 버튼 시네마 4D 태그 컴포지팅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태그 탭에서 씬 바이 카메라를 해제를 해주면은 자, 스카이에 적용된 이 환경 맵은 씬 자체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스카이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있는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는 그대로 이 환경 맵이 표현이 됩니다. 자, 합성을 할 때 지금 이 컴포지팅 태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길 바라고요. 다시 켜주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맵에 사용이 되는 이러한 이미지 소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촬영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15 버전 이하 버전에서는 윈도우에 컨텐츠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상위 버전에서는 이 컨텐츠 브라우저 탭을 선택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리셋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프라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HDRI. 자, 이거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그런 단어의 약자죠. 자,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맵을 위해 사용이 되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미리 준비된 26가지의 환경 맵이 있는데요. 자, 이 소스를 불러와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요거 느낌 괜찮다. 지금의 장면과 어울린다. 자, 그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매터리얼 매니저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오브젝트 매니저로 갑니다. 드래그해서 스카이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적용이 됐던 환경 맵을 대체해서 지금 적용된 환경 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전에 언급을 했듯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메터리얼이 적용이 됐을 때 항상 상위 순위는 우측에 있는 마지막에 적용이 된 그 메터리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동으로 렌더링이 된 모습을 보니까 뒷 배경이죠. 배경의 모습이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의 환경 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스카이에 적용이 된 이 환경 맵 이미지가 이 바닥에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큐브와 스피어의 표면에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 역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환경 맵을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적용이 된 그러한 재질의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는 해당 씬에, 해당 작업에 가장 적합한 환경 맵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역시 배경에도 환경 맵, 스카이가 나타났죠. 컴퍼싱 태그. 자, 심바이 카메라를 해제를 함으로써 자, 이렇게 없애줄 수 있고요. 지금의 없어진 검정색 부분은 투명한 채널이죠. 알파 채널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 툴에서 불러와서 또 배경을 또 새롭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를 배치하고 카메라는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이렇게 삥 돌아가는 장면을 연출을 한다면 실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렉션과 환경 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플렉션을 사용할 때 환경 맵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환경 맵에서 사용이 되는 이러한 이미지 소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서 지금의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